우리가 간식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또 베이킹 재료로 자주 만나는 아몬드. 고소하고 바삭한 맛 때문에 그냥 먹어도 좋고 우유나 버터로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작은 견과류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흥미로운 역사와 건강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몬드의 음식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아몬드 사실은 씨앗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몬드를 견과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살구와 비슷한 과일 씨앗입니다. 과육을 벗기면 딱딱한 껍질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먹는 아몬드 씨가 나오는 것이죠. 2. 인류와 함께한 4천년의 역사. 아몬드는 고대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재배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아몬드가 언급될 정도로 인류와 오랜 세월 함께한 음식입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족의 무덤에서 아몬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3. 행운과 번영의 상징. 유럽에서는 아몬드가 결혼식이나 축제 때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아몬드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다산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결혼식에서는 설탕을 입힌 아몬드를 선물하죠. 4. 아몬드의 영양학적 힘. 아몬드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아몬드와 심장 건강.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6. 다이어트 식품으로서의 아몬드. 견과류인데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포만감이 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추천됩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 아몬드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7. 아몬드 우유의 인기.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몬드 우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비건 식단에도 맞아 세계적으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8. 아몬드 버터와 다양한 가공품. 아몬드는 단순히 간식으로 먹는 것 외에도 아몬드 버터, 아몬드 가루, 아몬드 오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변신합니다. 특히 글루텐 프리 베이킹에서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가 자주 쓰입니다. 9. 쓴 아몬드의 비밀. 우리가 먹는 건 단 아몬드지만 자연에는 독성이 있는 쓴 아몬드도 있습니다. 시아나암물이 들어있어서 다량 섭취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식용으로는 오직 단 아몬드만 사용됩니다. 10.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제국. 현재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약 80%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납니다. 드넓은 농장에서 매년 수확되는데 물 소비가 많아 환경 문제 논란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몬드는 현대 농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1. 한국에서 아몬드의 자리.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다소 낯선 음식이었지만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아몬드를 찾을 수 있죠. 꿀 아몬드, 와사비 아몬드 같은 다양한 맛이 인기를 끌면서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2. 아몬드의 미래. 앞으로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대체 식품, 친환경 식품으로서 더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이미 아몬드 우유나 아몬드 가루는 전 세계 식품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신비로운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오리너구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리주둥이를 닮은 부리, 수달 같은 몸, 비버처럼 납작한 꼬리를 가진 이 동물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은 오리너구리의 독특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오리너구리의 첫 발견 충격. 18세기 후반 유럽 탐험가들이 호주에서 오리너구리 가죽을 영국으로 가져왔을 때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군가 동물들을 이어붙인 가짜다 라며 위조품이라 의심했죠. 그만큼 생김새가 믿기 어려운 동물이었습니다. 2. 부리와 털, 꼬리의 조합. 오리너구리는 오리처럼 납작한 부리, 포유류의 털, 비버 같은 꼬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물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외모죠. 3. 알을 낳는 포유류. 포유류라면 새끼를 낳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리너구리는 달걀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 포유류는 지구상에 단 두 종류뿐인데
오리너구리와 바늘두더지입니다. 이를 당공류라고 부릅니다. 4. 젖은 어떻게 먹일까? 알을 낳는 것도 특이하지만 새끼를 키우는 방식도 놀랍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젖꼭지가 없습니다. 대신 피부에서 젖이 스며 나오고 새끼들이 털에 묻은 젖을 할아 먹습니다. 그야말로 독특한 모성 방식이죠. 5. 전기감지 능력자. 오리너구리의 부리에는 특별한 전기 수용체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감고도 먹잇감이 내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해 사냥할 수 있죠. 동물계에서 전기 감각을 가진 드문 포유류입니다. 6. 독을 가진 포유류. 수컷 오리너구리의 뒷발에는 독침이 있습니다. 짝짓기 철의 다른 수컷과 싸울 때 사용하죠. 사람에게도 극심한 통증을 주는데 몇 달 동안 신경통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포유류 중에서도 독을 가진 동물은 매우 희귀합니다. 7. 물속 생활에 최적화된 몸. 짧고 튼튼한 다리, 물갈퀴발, 방수 털 덕분에 오리너구리는 훌륭한 수영선수입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어색하게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죠. 8. 호주에만 사는 특별한 동물. 오리너구리는 오직 호주와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독특한 생태계와 격리된 환경 덕분에 다른 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진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9. 오리너구리와 원주민 문화. 호주 원주민 아보리진 전설에도 오리너구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물새와 육지 동물이 결합해 탄생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죠. 신화와 전통 속에서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과학 연구의 단골 손님. 오리너구리는 진화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습니다. 포유류와 파충류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죠. 게놈 연구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보존 위기에 놓인 오리너구리.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오리너구리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이 오염되면서 먹잇감이 줄어드는 것이 큰 위협이 되고 있죠. 현재는 호주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 오리너구리의 매력 한마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리너구리는 동물계의 이단아이자 퍼즐 같은 존재입니다. 이상한 조합 같지만 완벽하게 진화해 살아남은 멋진 동물이죠. 오리너구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정말 동물의 세계가 단순하다고 생각했어? 익숙한 규칙에서 벗어난 이 특별한 동물을 통해 자연의 다양성과 진화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단순한 현상조차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신비로 받아들였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한 혹은 밝혀도 여전히 경이로운 자연의 미스터리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바다 속의 블루홀.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깊고 어두운 바다의 블루홀. 수십, 수백 미터 아래로 이어진 거대한 구멍은 아직도 탐험이 쉽지 않아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2. 동물들의 집단 이동. 철새나 사슴떼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이유와 경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길을 찾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지구 자기장을 느낀다는 가설이 유력하죠. 3. 번개와 구형 번개 현상. 하늘을 가르는 번개는 익숙하지만 그 모양으로 떠다니는 구형 번개는 아직도 명확히 설명되지 못한 자연 현상입니다. 목격담은 많지만 실험적으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4. 깊은 바다에 빛나는 생명체. 심해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이 많습니다. 그들은 왜 빛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직도 심해 생물의 대부분은 미스터리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5. 북극강의 장엄함. 북극 하늘에 펼쳐지는 오로라. 태양풍이 대기와 충돌하며 생긴다는 건 알지만 그 형체와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거대한 석순과 동굴의 비밀. 수만 년 동안 물방울이 떨어지며 만들어진 동굴 속 석순과 종유석. 그 정교한 조각품 같은 모양은 인류의 손길이 아닌 자연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7. 동물들의 제육감각. 개미가 지진을 예측하거나 새들이 폭풍을 감지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모르는 감각이 동물들에게 있는 걸까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8. 식물의 비밀스러운 소통.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숲은 일종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움직이며 서로 병충해를 막거나 영양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9. 지구의 자기장 변화. 지구는 자기장으로 우리를 태양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이유는 아직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10. 자연의 치유력. 마지막으로 자연은 인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치유력을 선물합니다. 숲속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 과학적으로도 일부 밝혀졌지만 여전히 미스터리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비한 동반자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더 배울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다음에 숲이나 바다를 만날 때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집 부엌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조리 도구 중 하나, 바로 냄비입니다.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때로는 라면 하나만 끓여도 손이 가는 필수 아이템이죠. 그런데 냄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눌어붙거나 수명도 짧아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냄비를 더 오래, 더 똑똑하게 쓰는 생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냄비 첫 사용 전 예열 코팅하기. 스테인리스 냄비를 처음 사용할 땐 물과 식용유를 살짝 넣고 가볍게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이 매끄러워져 음식이 덜 달라붙습니다. 2. 눌어붙은 밥 손쉽게 제거하기. 밥이나 국물이 눌러붙었을 땐 억지로 긁지 말고 냄비에 물을 붓고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 끓여보세요. 불린 후 씻으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3. 탄자국 없애는 꿀팁.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탔을 땐 물과 식초를 1:1로 섞어 끓여보세요. 식초의 산성이 탄자국을 녹여줍니다. 4. 알루미늄 냄비 변색 예방. 알루미늄 냄비는 산성 재료에 약합니다. 토마토나 레몬 같은 음식을 자주 끓이면 검게 변색되죠. 이때는 우유를 한번 끓여내면 색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5. 냄비 뚜껑 김서림 방지법. 뚜껑에 김이 서려 음식이 잘 안 보일 때는 뚜껑 안쪽에 식초를 얇게 바른 뒤 닦아주세요. 김이 덜 서리고 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라면 끓일 때 냄비 크기. 라면은 넓은 냄비에서 끓일수록 맛있습니다. 면이 골고루 퍼지고 국물이 잘 어울려서 식감도 살아나죠. 작은 냄비보다 넓은 냄비를 선택하세요. 7. 냄비 뚜껑 소음 줄이기. 끓을 때 뚜껑이 덜컥거려 시끄럽다면 뚜껑 사이에 나무 젓가락 하나 걸쳐두세요. 김이 조금씩 빠져나가 소음도 줄고 넘침도 예방됩니다. 8. 오래된 냄비 냄새 제거법. 김치찌개나 생선탕을 끓이고 나면 냄새가 남기 쉽습니다. 이럴 땐 녹차 티백이나 커피 찌꺼기를 넣고 물을 끓여주면 냄새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9. 냄비 겹쳐 보관할 때 꿀팁. 냄비끼리 겹쳐두면 기스가 나거나 들러붙습니다. 사이에 종이 타월이나 천을 한 장씩 끼워두면 훨씬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10. 냄비 수명 늘리는 법. 무쇠 냄비는 세제를 많이 쓰면 코팅이 벗겨지고 스테인리스 냄비는 금속 수세미를 자주 쓰면 흠집이 생깁니다. 각 재질에 맞는 관리법을 지키는 게 수명을 좌우합니다. 냄비는 단순히 음식을 끓이는 도구 같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년도 못 가는 소모품이 될 수도 있고 10년 넘게 함께하는 든든한 조리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냄비를 더 오래, 더 똑똑하게 사용해 보세요. 달콤하고 진한 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식, 바로 초콜릿입니다. 하지만 초콜릿을 두고 수많은 속설이 따라붙죠. 살이 찐다, 건강에 안 좋다, 아이들에게 나쁘다 과연 이 말들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오늘은 초콜릿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초콜릿은 무조건 살찐다. 사실 초콜릿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초콜릿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 가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초콜릿은 여드름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은 식습관보다는 호르몬, 유전, 생활 습관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 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한다.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과 세로토닌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실제로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달콤함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효과죠. 4. 다크 초콜릿은 심장에 좋다.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의 적당량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5. 초콜릿은 카페인 덩어리다.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커피나 녹차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입니다. 다만 민감한 분들이라면 밤늦게 다량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6. 초콜릿은 치아 건강에 해롭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성분 자체는 항균 작용이 있어 오히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초콜릿은 아이들에게 나쁘다. 적당량의 초콜릿은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많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죠. 8. 초콜릿은 중독성을 가진다. 엄밀히 말해 마약처럼 중독은 아니지만 초콜릿을 먹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보상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9. 화이트 초콜릿도 진짜 초콜릿이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로만 만들어지고 카카오 고형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초콜릿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0. 다이어트 중에는 초콜릿 절대 금지. 오히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소량 먹으면 단 음식 욕구를 줄이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초콜릿은 무조건 나쁘다, 혹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있죠. 달콤하지만 현명하게 오늘은 초콜릿을 조금 더 똑똑하게 즐겨보면 어떨까요? 서울 송파구의 마천동 이 지역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요? 단순히 행정구역 이름 같지만 그 속에는 말과 샘, 그리고 전설이 얽혀있는 흥미로운 유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천동 이름의 유래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마천동 이름의 또 다른 의미. 말의 길목. 마천은 단순히 말과 개울의 합성어일 뿐 아니라 말이 자주 다니던 길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은 남한산성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오르내리는 군인들과 상인들이 자주 드나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자연스럽게 말의 개울과 말이 쉬던 곳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2. 지형적으로 본 마천동. 지리적으로 보면 마천동은 북쪽의 남한산성과 남쪽의 거여동 평야지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산과 평야가 만나는 천의 지형이었죠. 이곳을 흐르는 작은 개울이 예전엔 맑고 물이 깊지 않아 말을 세워 쉬게 하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천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지형적 배경과도 연결돼요. 3. 백마샘의 민속적 의미. 전설 속 백마물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었습니다. 옛날 주민들은 이 샘의 물을 마시면 잡병이 낫고 행운이 온다고 믿었어요. 명절이나 혼례를 앞둔 사람들은 일부러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 썼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런 믿음 덕분에 마천동은 오랫동안 복을 주는 물이 있는 마을로 여겨졌죠. 4. 마천동의 옛 별칭들. 과거엔 마천동 안에서도 작은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돌무더기 마을은 지형이 돌이 많아서 생긴 이름, 가운데 말은 중심부 마을이라 붙은 이름입니다. 이런 자연촌들이 모여 마천리를 이루었고 이후 도시화되면서 마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 문헌 속 마천. 조선 후기의 광주 부지에는 마천 인근을 말산 아래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형 기반의 지명 유래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6. 행정지명으로 정착된 마천리.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당시 돌무더기, 가운데말 등 작은 자연 마을들이 합쳐져 공식적으로 마천리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3년 서울시 확장 때 서울로 편입되어 지금의 마천동이 된 것이죠. 7. 현재 남아있는 흔적들. 지금은 전설 속 샘이나 옛 개울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마천시장 근처와 마천로 일대의 도로 구조는 여전히 옛 개울의 흐름을 따라 형성된 길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날의 길도 과거의 물길 흔적을 품고 있는 셈이죠.
마천동의 이름은 단순히 말과 개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물, 사랑과 전설이 함께 빚어낸 지명의 역사입니다. 서울 속에서 이런 옛 지명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 그 자체가 잊힌 서울의 시간 여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